사무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최고급 원목으로 제작된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주위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핵심 임원들이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 CEO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평소와 같이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는 값비싼 원단으로도 가릴 수 없는 깊은 고뇌를 드러내고 있었다. 며칠째 잠 못 이룬 탓에 핏발선, 그의 눈은 회의실 벽에 걸린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기괴한 붉은색 해골 문양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깜박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손실액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케르베로스, 신화 속 지옥의 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게 누군가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심장부를 겨냥해 풀어놓은 이 끔찍한 랜섬웨어의 이름이었다.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포식자처럼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집어삼키고 암호화하고 존재 자체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지난 72시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으로 불리던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 핵심 기술 설계도, 재무 기록까지 회사의 모든 것이 케르베로스의 어두운 아가리 속으로 사라졌다. 보안 팀장, 현재 상황은? 지훈의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감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이 잠시 깨졌다. 보안팀장인 오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봤지만 케르베로스의 암호화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해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래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보고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 순간 지훈의 개인 비서가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대표님, 외부에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지훈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가 케르베로스를 막을 수 있다. 발신자는 가디언이라는 정체불명의 닉네임이었다. 회의실하는 순간 술렁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장난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지훈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이었다. 연결해. 그의 단호한 명령에 비서는 망설였지만 곧 가디언과의 보안 채팅 채널을 열었다. 모니터 화면에 붉은 해골이 사라지고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나타나는 단순한 채팅창이 나타났다. 가디언, 해결을 원하나? 짧고 간결한 질문이었다. 지훈은 직접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강지훈, 누구냐? 목적이 뭐지? 그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타이핑은 침착하고 정확했다. 가디언, 나는 너희를 지켜보는 자. 목적은 거래다. 강지훈, 원하는 게 돈인가? 얼마를 원하지? 지훈은 이미 해커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회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디언의 다음 메시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가디언, 돈은 필요 없다. 대신 두 가지를 원한다. 첫째,
내 계좌로 1,000원만 송금할 것. 둘째, 내가 지정하는 주소로 최고 사양의 컴퓨터 한 대와 평생 먹을 양의 바나나 우유를 배달할 것.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000원, 바나나, 우유,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의 운명이 걸린 거래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오 부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됩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저들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이성적으로는 오 부장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지훈의 직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미지의 존재, 가디언에게서 그는 이상하게도 함정의 냄새가 아닌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를 느꼈다. 지훈은 오 부장의 말을 손짓으로 막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된 채였다. 그는 이 거래가 가진 비상식적인 조건들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1,000원이라는 금액은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다. 진짜 목적은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바나나 우유, 극도로 이질적인 두 가지 요구사항의 조합.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 같기도 하고 동시에 특정 인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교차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송금해. 그리고 컴퓨터와 바나나 우유를 준비시켜 지훈의 결정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충격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사의 명운을 정체불명의 해커가 내건 황당한 조건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재무팀이 떨리는 손으로 송금을 완료하자마자 채팅창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가디언, 거래 성립, 3분. 그리고 그 메시지를 끝으로 채팅창은 닫혔다. 3분.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모니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오 부장의 얼굴에는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는 표정이 떠올랐다. 지훈의 손은 차갑게 젖어들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의 오만과 독선이 결국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파멸로 이끈 것인가? 후회의 감정이 차가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다. 정확히 3분이 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모니터를 가득 채우고 있던 붉은 해골 문양이 갑자기 노이즈와 함께 흔들리더니 수백만 개의 픽셀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성벽이 무너지듯 케르베로스의 경고에 보였던 시스템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푸른색 로고가 영롱하게 떠올랐다. 보안팀의 시스템 경고음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정상으로 복구되고 있음을 알리는 환희의 합창이었다. 복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률 0%. 한 직원이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다. 그 말을 신호탄으로 회의실은 열광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며칠 동안 그들을 짓누르던 지옥 같은 압박감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기쁨이 폭발했다. 그러나 강지훈만은 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기쁨보다 더 큰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72시간 동안 매달려도
흠집조차 내지 못했던 철옹성 같은 바이러스를 가디언은 단 3분 만에 그것도 완벽하게 해체해버렸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수준이었다. 마치 신의 손길이 닿은 것 같았다. 지훈은 가디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조직일까? 그리고 왜 하필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도운 것일까? 그는 즉시 오 부장에게 명령했다. 송금된 1,000원의 최종 행방을 추적해. 그리고 배달 주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조사해. 단 한 톨의 먼지라도 놓치지 마. 지금 이 순간 회사를 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디언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구원자 혹은 잠재적 위협을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며칠 후 오 부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지훈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조사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1,000원은 수십 개의 대포 통장과 해외 서버를 거치며 세탁되어 최종적으로는 한아동 복지재단에 기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경로였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지만 아동복지재단이라니 더욱더 의문투성이었다. 배달 주소는 지훈이 핵심을 찔렀다. 오 부장은 침을 한번 삼키고 보고서를 넘겼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거주자는 민서연이라는 여성과 5살짜리 아들 단둘뿐입니다. 특별한 점은 이 민서연이라는 여성이 오 부장은 다음 말을 꺼내기를 주저했다. 지훈은 참지 못하고 보고서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의 눈은 보고서의 한 부분에 밝힌 채 그대로 멈춰버렸다. 민서연,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 이름은 그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차마 다시 꺼내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5년 전 그의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 그가 뜨겁게 사랑했고 동시에 지독하게 증오했던 여자.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전설적인 보안 전문가였던 그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민서연이 가디언이라고? 그녀가 복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직접 그녀를 만나 확인하는 것.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결정이 불러올 파장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지금 당장 최고 사양으로 조립식 컴퓨터를 주문해. 그래픽 카드부터 메인보드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부품으로만 구성하도록. 그리고 바나나, 우유, 창고 하나를 빌려서라도 평생 먹을 양을 채워 넣어. 그의 지시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의 운명을 건 도박의 판돈이 고작 컴퓨터 한 대와 바나나, 우유라니 현실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훈은 주변의 혼란스러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모니터의 채팅창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 거래가 단순한 장난이나 함정이 아니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가디언이라는 존재는 돈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물일지도 모른다. 혹은 이 모든 요구사항 자체가 그의 정체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었다. 지훈은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한 등대의 불빛을 발견한 선장처럼 불확실하지만 유일한 희망을 향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려지고 있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약속된 물품들이 준비되는 동안 지훈은 가디언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강지훈, 네가 요구한 것들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전에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그는 완전히 신뢰하기 전에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싶었다. 그것은 CEO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했다. 잠시 후 가디언에게서 답장이 돌아왔다. 가디언, 증명, 좋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17번 방화벽. 지금부터 10초 뒤에 내가 그곳에 작은 선물을 남겨두지. 그 메시지를 본 후 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17번 방화벽은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그가 직접 설계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그곳은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리적으로 오 부장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보안팀의 상황실 모니터에 경고등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17번 방화벽의 접속 기록에 새로운 로그가 생성된 것이다. 익명의 외부 접속자. 접속 시간은 불과 0.01초.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남겨진 것은 작은 텍스트 파일 하나였다. 오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똑똑, 문 좀 열어줄래?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자의 여유로운 조롱이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사치였다. 지훈은 즉시 배달팀에게 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고급 부품으로 조립된 슈퍼컴퓨터와 냉장 트럭을 가득 채운 바나나 우유가 가디언이 지정한 주소지로 향하기 시작했다. 배달 트럭의 GPS 신호가 지도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가디언은 다음 메시지를 보내왔다. 가디언, 좋아. 이제 진짜 쇼를 시작하지. 그 말을 끝으로 채팅창의 모든 글자가 사라지고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다. 보안팀 직원들은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코드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케르베로스의 방어 체계를 하나씩 하나씩 정교하게 해체하고 있었다. 케르베로스가 수백만 개의 자물쇠로 겹겹이 잠긴 강철문이라면 가디언의 코드는 그 모든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동시에 찾아내 한꺼번에 열어젖히는 것과 같았다. 공격적이지만 우아하고 파괴적이지만 질서정연했다. 그것은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다. 오 부장은 자신의 평생의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훈과 임원들은 마치 거대한 가령록의 마지막 악장을 감상하는 청중처럼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마지막 코드 한 줄이 입력되는 순간 화면을 가득 채웠던 코드들이 일제히 빛의 입자가 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회사를 위협하던 붉은 해골 대신 익숙하고도 반가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로고가 나타났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케르베로스라는 악몽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성공이다.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회의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강지훈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 더 큰 경외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 대체 어떤 존재가 이런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는 가디언이 단순한 해커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때 지훈의 개인 단말기에 알림이 울렸다. 가디언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였다. 가디언, 약속은 지켰다.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달은 반드시 강지훈 당신이 직접 하도록. 다른 사람이 가면 거래는 무효다. 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직접 배달하라는 요구.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디언은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혹은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훈의 마음속에서 위험 신호가 울렸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이 미스터리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며칠 후 지훈은 비서와 경호원들을 모두 물리고 홀로 차를 몰아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과는 거리가 먼 서울의 낡고 허름한 동네였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곳에 그런 천재적인 해커가 살고 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철문을 열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약속된 호수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하게 아이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그의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던,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여자 민서연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 역시 지훈을 보고는 놀란 듯 손에 들고 있던 과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과 감정들로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가 가디언인가? 왜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인가? 왜 자신을 떠났던 것인가? 하지만 그의 모든 질문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고개를 쏙 내민 작은 아이를 보는 순간 하얗게 부서져 내렸다.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고 지훈과 서연을 반반씩 쏙 빼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커다랗고 동그란 눈으로 지훈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시간이 멈췄다. 강지훈의 세계를 구성하던 모든 소음과 생각, 그리고 숨가쁘게 돌아가던 이성의 톱니바퀴가 한순간에 멈춰섰다. 그의 눈에는 오직 문 앞에 서 있는 여자 민서연의 모습만이 가득 찼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넥스트 이노베이션 시절에 날카롭고 화려했던 분위기를 앗아간 대신 부드럽고 차분한 성숙함을 남겨놓았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도 감추지 못한 깊고 아름다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지훈의 기억 속에 박제된 모습 그대로였다. 지독한 배신감과 사무치는 그리움 사이에서 수천 번을 곱씹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남자. 사랑과 증오가 뒤엉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남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의 온몸은 경계심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작은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지훈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움의 두근거림이 아니었다. 차가운 얼음 조각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통증이었다. 아이, 그녀의 등 뒤에 숨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저 작은 아이. 지훈은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과 서연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했다. 자신의 날카로운 턱선과 서연의 깊은 눈매를 빼닮은 아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그의 이성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다. 아이는 기껏해야 대여섯 살. 서연이 사라진 지 정확히 5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대한 상실감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목을 틀어쥐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팽팽한 침묵을 갈랐다. 그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다. 아무도 아니야, 하누라. 그냥 길을 잘못 찾은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고 다시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파헤쳐야 하는 적수를 대하는 눈빛이었다. 길을 잘못 찾았다고? 아니, 나는 정확히 찾아온 것 같은데, 가디언을 만나러. 지훈이 싸늘하게 내뱉은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디언이라는 단어.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깔아놓았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지훈은 그녀가 문을 닫기 전에 육중한 몸으로 문틈을 막아섰다. 그의 힘을 당해내지 못한 서연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좁고 낡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가난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런 풍경이 아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이 낡은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위용을 뽐내며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상자도 뜯지 않은 바나나 우유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모든 증거가 바로 이곳 민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우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민서연 씨?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의문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다. 5살짜리 아이가 이런 엄청난 해킹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 바나나 우유와 컴퓨터는 그저 연막일 뿐. 진짜 가디언은 바로 민서연. 그녀 자신이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 최고의 보안 전문가였던 그녀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5년 전 회사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되자마자 귀신처럼 사라졌던 그녀. 그 사건으로 인해 지훈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내쳐야만 했고 그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역시 너였군. 5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복수라도 계획한 건가? 회사를 무너뜨리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변덕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나? 나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지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깊은 슬픔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감추고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이 무슨 상상을 하든 상관없어.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니 당장 나가. 나가라고? 천만에. 네가 가디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안 움직여. 지우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서연을 향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반응,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때 두 사람의 살벌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던 한우리가 아장아장 걸어와 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나 바나나 우유 먹고 싶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서연의 굳었던 표정이 순간적으로 부드럽게 풀렸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아이를 안아들고 냉장고로 향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저 아이는 정말 자신의 아이일까? 그렇다면 서연은 왜 5년 동안이나 그 사실을 숨겼던 것일까? 아이를 무기 삼아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의 행동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바나나 우유를 손에 쥔 한우리는 다시 지훈에게 다가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저씨는 왜 우리 엄마 화나게 해? 아이의 꾸밈 없는 질문에 지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지훈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총명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저 아이가 엄마를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아이, 내 아이인가? 마침내 그가 가장 묻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질문을 입 밖으로 꺼냈다.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지훈을 노려보았다. 헛소리 하지 마. 한우리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내 아들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줘.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지훈을 밀어내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모습은 지훈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큰 그림자가 서연과 아이를 완전히 뒤덮었다. 내버려둬? 5년 전에 말 한마디 없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린 건 너였어.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네가 숨기는 게 뭔지, 네 진짜 목적이 뭔지 내가 전부 다 밝혀낼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과거의 사랑은 이미 낡은 사진처럼 빛이 발했고 이제 남은 것은 지독한 의심과 상처뿐이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한번 쳐다본 뒤 차갑게 몸을 돌려 그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서연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애써 무시했다. 강지훈이 떠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낡은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고 무겁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민서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지훈이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와 날카로운 의심의 말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었다. 한우리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아이는 방금 전에 팽팽했던 분위기와 엄마의 슬픔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그의 마지막 눈빛. 모든 것을 경멸하고 의심하는 그 차가운 눈빛은 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다. 5년 전, 그날도 그의 눈은 오늘처럼 차가웠다. 그날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차세대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피닉스 프로젝트의 최종 시연회가 있던 날이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서연과 당시 부사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지훈, 두 사람은 일과 사랑, 모든 것을 함께하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모두가 그들의 성공과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연회 직전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소스 코드가 경쟁사인 미라지 테크로 유출된 것이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바로 민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 컴퓨터에서 전송된 로그 기록, 그녀의 서명이 담긴 가짜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서연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강지훈마저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차가운 회의실, 모든 임원들이 모인 앞에서 지훈은 조작된 증거들을 그녀의 눈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로웠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리고 회사에 이럴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남자에게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박진수, 당시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자 지훈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그가 있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질투했고 지훈의 자리를 탐냈다. 그는 서연을 희생양으로 삼아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고 그 혼란을 틈타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의 검은 속내를 알지 못했다. 서연은 결국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회사에서 쫓겨났다. 사랑, 명예, 미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녀는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다시 현재,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난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년 동안 굳건히 버텨왔던 마음의 둑이 지훈의 등장으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했다. 이 모순된 감정이 지난 5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 온 힘이자 그녀를 갉아먹는 독이었다. 그녀는 왜 하필 지금 나타나 자신을 다시 흔들어 놓는지 원망스럽기만 했다. 한우리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가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 한우리가 있잖아. 아이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앞에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아이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우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그 낯선 아저씨와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문 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한우리는 보통의 5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수사 기호에 비상한 재능을 보였다. 말보다 코딩 언어를 먼저 깨우쳤고 장난감보다 낡은 컴퓨터 키보드를 더 좋아했다. 서연은 아들의 비범한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재능이 아이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한우리는 엄마가 잠든 사이 거실에 있는 새로운 슈퍼컴퓨터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 컴퓨터는 가디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은 보상이었다. 그는 우연히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위기를 알게 되었고, 엄마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순수한 호기심과 엄마를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장난처럼 그 거대한 사건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오늘 나타난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 남자는 엄마를 슬프게 만들었다. 한우리의 작은 머릿. 그날 밤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에는 오직 슈퍼컴퓨터의 냉각팬이 돌아가는 낮은 소음과 키보드를 두드리는 어린아이의 타건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강지훈이 떠난 후 민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한우리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낮에 보았던 엄마의 눈물과 그 낯선 아저씨의 차가운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왜 엄마는 울었을까? 그 아저씨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자신과 엄마가 사는 이 작은 집에 찾아온 것일까? 한우리는 의자에 앉기에는 키가 작아 튼튼한 책 몇 권을 쌓아 만든 자신만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이의 장난 같은 몸짓이 아니었다. 마치 수십 년간 피아노를 연주해온 거장의 손길처럼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정확하고 우아하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검은색 배경 위로 초록색 글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평범한 사람이 본다면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의 나열일 뿐이었지만 한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의 입구처럼 보였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강지훈. 엄마를 울게 만든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는 먼저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대표이사 강지훈의 프로필은 화려했다. 대한민국 IT 업계를 이끄는 혁신적인 경영자, 최연소로 성공 신화를 쓴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정보는 한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못했다.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한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통로를 통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내부 서버로 조용히 잠입했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그가 가디언으로서 한바탕 휘저어 놓은 덕분에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강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해둔 아주 작은 뒷문을 통해 유령처럼 시스템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목표는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였다. 강지훈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권한을 요구했지만 한우리에게 권한이라는 개념은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를 찾아 열면 그만인 아주 단순한 문제에 불과했다. 그는 몇 분 만에 강지훈의 개인 파일이 담긴 금고의 디지털 자물쇠를 풀어냈다. 그곳에는 그의 모든 이력이 담겨 있었다. 출생, 학력, 경력, 그리고 가족 관계. 한우리는 가족이라는 항목에서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에 작은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기대했던 것일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탐색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강지훈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였다. 그곳은 그의 공적인 삶이 아닌 사적인 기억들이 봉인된 장소일 터였다. 이곳의 보안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한우리는 끈기 있게 퍼즐을 맞춰 나갔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접근 권한을 얻어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마의 메모리라는 이름의 폴더.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행복해 보이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민서연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어깨를 기대고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장난스럽게 서로에게 아이스크림을 묻히며 웃고 있었다. 사진 속의 엄마는 한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우리는 숨을 죽인 채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그런데 왜 사진 속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던 아저씨가 왜 오늘 엄마에게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것일까? 그리고 엄마는 왜 저 아저씨의 존재를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것일까? 아이의 머릿속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 사진들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들을 자신의 비밀 공간에 따로 저장했다. 언젠가 이 사진들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강지훈에 대한 조사를 마친 한우리는 다음 목표로 넘어갔다. 케르베로스,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끔찍한 랜섬웨어. 그는 이미 케르베로스를 해체했지만 그것은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했다. 누가 왜 이런 괴물을 만들었는지 알아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제2, 제3의 케르베로스가 나타나 엄마와 자신을 위협할 수 있었다. 그는 가디언으로서 활동하며 수집해 두었던 케르베로스의 원본 소스 코드를 다시 불러냈다. 그것은 다시 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교하고 악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한우리는 코드의 미로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그는 제작자가 남겼을지 모를 아주 작은 흔적, 디지털 지문을 찾고 있었다. 대부분의 해커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거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코드 어딘가에 자신만의 서명이나 독특한 습관을 남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케르베로스의 제작자는 달랐다. 그는 극도로 신중하고 치밀했다. 코드의 모든 부분은 철저하게 익명화되어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장되어 있어 역추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마치 투명 인간이 남긴 발자국을 찾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한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눈이 아닌 기계의 눈으로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수백만 줄의 코드를 수만 번 반복해서 대조하고 분석했다. 시간이 흐르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마침내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특정 함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작자는 수만 가지의 방법 중 유독 한 가지의 비효율적이지만 독특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글씨체처럼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습관이었다. 이 작은 발견은 거대한 댐의 균열과도 같았다. 한우리는 그 작은 단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 독특한 코딩 습관을 시그니처 X라고 명명하고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시그니처 X와 일치하는 다른 코드 조각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 하나를 찾아냈다. 5년 전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피닉스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었던 악성 코드. 그 코드의 일부에서 시그니처 X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발견한 것이다. 순간 한우리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케르베로스를 만든 자와 5년 전 엄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모든 사건이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무서운 발견이었다.
그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히 회사를 구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엄마의 과거, 그리고 자신과 엄마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은 5년 전부터 엄마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이제 다시 그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한우리는 조용히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 비친 아침 햇살은 더 이상 순수한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작은 전사의 얼굴이었다. 미라지 테크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는 거대한 유리 상자였다. 그 안에서 CEO 박진수는 값비싼 위스키가 담긴 잔을 든 채 창밖으로 전멸하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사옥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케르베로스 프로젝트의 실패는 단순한 사업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가해진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작품이 정체불명의 가디언이라는 놈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 나갔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얼음이 녹아 밍밍해진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유리잔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가디언, 그는 이를 갈며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강지훈의 뒤에 숨어있는 그 미지의 조력자. 그는 강지훈이 그런 비장의 카드를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박진수는 패배를 인정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가 넘어져 있을 때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자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호출했다. 김 실장, 플랜 B를 시작하지. 김 실장은 그림자처럼 나타나 박진수의 앞에 섰다. 그는 박진수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유능한 하수인이었다. 이미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계음 같았다. 박진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기술로 무너뜨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리면 된다. 인간이 쌓아 올린 성 중에서 가장 허술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은 바로 신뢰와 평판이라는 이름의 성이었다. 그는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단위 매체가 터뜨린 단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충격 단독 IT 황제 강지훈, 알려지지 않은 두 얼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훈 대표가 수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돈으로 정관계 로비는 물론 호화로운 사생활을 즐겨왔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과 합성된 사진들이 결정적 증거라는 이름으로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의 강지훈은 낯선 여성들과 문란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 적힌 장부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검은 돈이 오고 가는 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미라지 테크가 배후에서 움직이는 여론 조작팀이 가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지훈을 비난하는 글들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청년 신화의 몰락, 알고 보니 위선자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미라지 테크가 은밀하게 흘린 정보들을 받아먹은 다른 언론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의혹은 순식간에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버렸다. 대중은 진실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성공한 인물이 추락하는 자극적인 드라마를 즐기고 싶을 뿐이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고 회사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수조 원이 증발해 버렸다. 협력업체들은 계약 파기를 문의하는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고 야심차게 준비하던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무기한 보류되었다. 케르베로스 사태를 간신히 수습한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회사는 더 깊고 어두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다. 칼과 총이 아닌 거짓과 선동이 무기가 되는 더러운 전쟁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신문과 태블릿, PC 화면들을 번갈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 모든 것이 박진수의 비열한 공작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상대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활하게 판을 짜놓았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이것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비열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기자들은 더욱 집요하게 그를 물고 늘어졌다.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진 속 인물은 대표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기자회견은 결국 그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그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깊은 고립감에 휩싸였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날 밤 지훈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화려한 야경이 이제는 그를 비웃는 차가운 눈동자들처럼 느껴졌다. 믿었던 동료들마저도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로부터도 연락이 끊겼다. 그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그의 오랜 멘토이자 재계의 원로인 K그룹의 명예회장이었다. 지훈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강 대표, 미안하게 됐네. 당분간은 우리 쪽에서 추진하던 합작 투자는 보류해야 할 것 같아. 알다시피 여론이라는 게 나도 어쩔 수가 없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지훈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그가 정상에 있을 때는 모두가 그의 친구였지만 그가 벼랑 끝에 몰리자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한편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민서연 역시 인터넷을 통해 강지훈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에 가득한 그의 추문과 비난 기사들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가 똑같이 당하는 것에 대한 통쾌함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쓰라려왔다. 특히 조작된 사진과 증거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당했던 악몽을 떠올렸다. 그 비열하고 치졸한 수법. 이것은 분명 박진수의 짓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옆에서 한우리는 말없이 엄마와 뉴스 화면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분노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케르베로스의 배우와 5년 전 사건의 배우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은 손이 강지훈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한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로서 가디언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의 엄마를 불행하게 만들고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남자를 파멸시키려는 악당과의 전면전이었다. 아이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지켜보는 수호자가 아니라 어둠을 가르고 빛을 가져오는 심판자가 될 시간이었다. 온 세상이 강지훈에게 등을 돌린 그 시각. 서울의 낡은 다세대 주택 작은 방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 개의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에 물들어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의 눈은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집중력으로 불타고 있었다. 강지훈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캔들 기사들, 조작된 증거 사진과 장부들. 이 모든 데이터는 그의 분석 알고리즘 안에서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재조립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강지훈을 공격한 자의 디지털 서명은 케르베로스와 5년 전 피닉스 프로젝트를 오염시켰던 악성 코드에서 발견된 시그니처 X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동일범의 소행. 모든 비극의 뿌리는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적은 단순히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조작하는 심리전까지 펼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코딩 실력만으로는 맞설 수 없는 훨씬 더 교활하고 더러운 싸움이었다. 한우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물을 삼키며 애써 강한 척하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던 강지훈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 남자는 엄마를 아프게 했지만 지금 그는 엄마와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당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었다. 한우리의 작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것은 분노이자 연민이었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수호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결심을 굳힌 한우리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기 시작했다. 그는 가디언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비밀 통신 채널을 다시 열었다. 채널의 반대편에 있는 강지훈은 지금쯤이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을 터였다. 한우리는 잠시 망설였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내 복잡한 생각을 지우고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하나를 전송했다. 가디언, 적의 적은 친구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강지훈의 개인 단말기가 조용히 울렸다. 그는 화면에 뜬 가디언이라는 발신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조롱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거래를 제안하러 온 것인가? 그가 답장을 하기도 전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가디언, 진짜 뱀은 내 바로 옆에 있다. 박진수. 그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지훈의 동공이 강하게 흔들렸다. 역시 그놈이었단 말인가.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해커는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지훈의 의심과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디언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거대한 용량의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이 전송되기 시작했다. 가디언, 이것이 진실이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내려받아 압축을 풀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경악 그 자체였다. 첫 번째 폴더에는 이번 스캔들을 일으킨 조작된 사진들의 원본 파일이 들어있었다. 평범한 비즈니스 파티에서 찍힌 사진, 해외 출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교묘하게 합성되고 편집되어 추악한 스캔들의 증거로 둔갑해 있었다.
두 번째 폴더에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자료가 있었다. 미라지 테크가 소유한 유령 회사에서 최초로 스캔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차명 계좌 내역이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세 번째 폴더에 담긴 내용이었다. 그곳에는 두 개의 파일이 있었다. 하나는 케르베로스 랜섬웨어의 핵심 소스 코드였고, 다른 하나는 5년 전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피닉스 프로젝트의 악성 코드였다. 그리고 가디언은 두 개의 코드에서 발견된 동일한 시그니처 X를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해 두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진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5년 전 그 사건 때부터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민서연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녀 역시 이런 교묘한 함정에 빠져 희생양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지훈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서연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를 내쳤던 그 모든 행동이 사실은 박진수가 짜놓은 각본 위에서 노란한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 죄책감이 차가운 뱀처럼 그의 심장을 휘감았다. 마지막 네 번째 폴더.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가 있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를 통해 박진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론은 개, 돼지들과 같아.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미친 듯이 물고 뜯게 되어 있어. 강지훈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소름 끼치는 악의와 비열함이 가득했다. 이 녹음 파일은 미라지 테크의 내부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한우리가 그들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편 같은 시각 민서연 역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몰락을 보며 고소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이번 사건의 전개 방식은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심리전까지.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강지훈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쩌면 강지훈 역시 그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녀가 5년간 쌓아 올렸던 증오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강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이겼다. 이 증거만 있다면 박진수를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민서연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녀를 의심했으며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적의 칼에 찔리도록 그녀의 등을 떠민 꼴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잃어버렸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분노, 안도, 그리고 민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박진수에게 복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과 신뢰를 되찾아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가디언과의 채팅창을 다시 열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조력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에게는 유일한 동맹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입력했다. 강지훈, 네가 원하는 게 뭐지? 강지훈의 질문은 텅 빈 집무실의 정적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네가 원하는 게 뭐지? 그가 이 미스터리한 조력자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한 거래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열쇠를 쥔 존재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절박한 탐색이었다. 지훈은 화면의 커서가 깜박이는 것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잠시 후 가디언에게서 답장이 돌아왔다.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근원적인 대답이었다. 가디언, 정의, 그 한 단어, 돈도, 명예도, 복수도 아니었다. 오직 정의라는 단어만이 채팅창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지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혼탁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그에게 정의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순수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이 대답이 가디언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타난 보이지 않는 수호자 같았다. 지훈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강지훈, 좋아. 정의를 원한다면 그걸 얻게 해주지. 어떻게 하면 될지 계획을 말해봐. 그는 이제 가디언을 단순한 해커가 아닌 이 전쟁을 함께 치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 작은 방 안에서 한우리는 지훈의 메시지를 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이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그려놓고 있었다. 단순히 증거를 언론에 터뜨리는 것은 하책이었다. 박진수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데 능한 자는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버려야만 했다. 한우리의 작은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가디언, 미라지 테크의 신제품 발표회.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그 무대를 우리의 심판대로 만들 거다. 그의 대담한 제안에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미라지 테크의 신제품 발표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박진수의 모든 야망이 집약된 행사였다. 그는 그곳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크로노스를 발표하며 명실상부한 IT 업계의 제왕으로 등극하려 할 터였다. 그런 중요한 무대를 역으로 이용하겠다는 발상. 그것은 위험천만했지만 성공한다면 박진수에게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최고의 계획이었다. 지훈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 구체적인 계획은? 그들의 보안은 최고 수준일 텐데 생방송 시스템을 장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가디언, 불가능은 없어. 그들의 시스템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허점투성이야.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동안 당신은 무대 밖에서 판을 흔들어야 한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안 채팅 채널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훈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회장의 구조, 방송 시스템의 종류, 예상 가능한 돌발 변수들을 짚어주었다. 한우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설계하고 박진수의 비리를 폭로할 영상과 자료들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편집했다. 나이도 얼굴도 모르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호흡은 마치 평생을 함께해온 파트너처럼 완벽했다. 지우는 가디언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과 치밀한 계획에 연신 감탄했고 한우리는 지훈의 노련한 상황 판단력과 대담한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이 익명의 조력자에게 강한 신뢰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렸던 동생이나 아들을 되찾은 듯한 이상하고도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반드시 가디언을 만나 고맙다는 말을 전하리라 다짐했다. 한편 민서연 역시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스캔들이 박진수의 음모라는 확신이 들자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5년 동안 묻어두었던 증오심 아래에서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는 열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을 원망했지만 어쩌면 자신 역시 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도망쳤던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녀는 한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넥스트 이노베이션 시절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몇 안 되는 선배이자 현재는 국내 최대의 화이트 해커 커뮤니티 코드 브레이커스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연락에 선배는 놀라움을 표했지만 이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눈치챘다. 서연은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5년 전 사건의 진실과 현재 강지훈이 처한 위기,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박진수에 대해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선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수, 그 이름, 우리 쪽에서도 예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어. 깨끗한 놈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알았어. 미라지 테크 신제품 발표의 날 우리 코드 브레이커스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지. 박진수 쪽에서 어떤 역공을 시도하든 우리가 모두 막아내겠다. 이건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러운 물을 정화해야 할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작전 실행 뒤 1.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우리는 박진수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심판의 영상을 완성했다. 강지훈은 발표회 현장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론과 대중을 통제할 비상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민서연이 이끄는 코드 브레이커스는 미라지 테크의 해커팀과 외부의 모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가디언의 작전을 보호할 철벽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박진수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한우리는 잠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엄마의 얼굴에는 5년이라는 세월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엄마의 억울한 누명도, 엄마를 괴롭혔던 악몽도 모두. 한우리는 엄마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는 다시 자신의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강지훈과의 마지막 채팅창을 열었다. 가디언,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역사가 바뀔 것이다. 강지훈, 너를 믿는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어. 지훈의 메시지에는 그가 되찾아야 할 또 다른 진실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한우리는 그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작전의 성공에만 집중해야 할 때였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채팅창을 닫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도시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발표회장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번쩍이고 IT 업계의 거물들과 저명한 언론인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채 무대 위 한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박진수,
그는 자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청중을 압도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미라지 테크의 새로운 야심작, 인공지능 크로노스의 로고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늘 강지훈을 밟고 IT 세계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할 참이었다. 그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발표회장 구석의 어두운 좌석에서 강지훈은 굳은 얼굴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가디언은 약속된 시간이 되기 전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지훈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미지의 동료를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낡은 다세대 주택, 작은 방 안에서는 모든 것을 지휘하는 어린 마에스트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한우리의 눈은 세 개의 모니터를 번개처럼 오가고 있었다. 첫 번째 모니터에는 발표회장의 실시간 중계 화면이, 두 번째 모니터에는 미라지 테크의 내부 보안 시스템의 구조도가, 그리고 세 번째 모니터에는 그가 직접 만든 심판의 영상이 재생 대기 상태로 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민서연이 코드 브레이커스 팀과 함께 외부의 모든 사이버 위협을 철통같이 막아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크로노스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혁명입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발표회장에 자신만만하게 울려 퍼졌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며 크로노스의 핵심 기능을 시연하기 위해 스크린을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우리의 이어피스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3, 2, 1. 한우리는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다. 순간 박진수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검게 변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방송 사고인가? 박진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기술팀을 향해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당장 화면 복구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잠시 후 암흑으로 변했던 스크린의 붉은색 글자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실의 시간,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론은 게 돼지들과 같아. 며칠 전 강지훈이 들었던 바로 그 박진수의 목소리였다. 화면이 바뀌고 심판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면은 케르베로스 랜섬웨어의 소스 코드 분석 화면이었다. 영상은 박진수만이 가진 독특한 코딩 습관, 시그니처 X가 어떻게 케르베로스에 남겨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다음 장면은 5년 전 피닉스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이었던 악성 코드였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서명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젊은 시절 민서연의 사진이 나타났다. 모든 음모의 시작이 바로 그곳이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증거였다. 객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은 스크린 속 서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강지훈의 스캔들을 조작하기 위해 사진을 합성하고 가짜 장부를 만들고 언론을 매수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미라지 테크의 유령 회사에서
언론사로 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박진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발표회장의 출입문이 활짝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을 뚫고 정확하게 무대 위로 향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박진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의 추악한 제국이 무너지는 데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강지훈은 방송 통제실로 향했다. 그의 보안팀은 가디언이 남기고 간 데이터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팀장 한 명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대표님, 여기 가디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강지훈 대표님께라는 제목의 폴더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두 개의 파일이 있었다. 하나는 출생신고서 스캔 파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그는 홀린 듯 출생신고서 파일을 클릭했다. 아이의 이름은 이한울, 어머니의 이름은 민서연,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칸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일은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서연이 사라진 지 정확히 10달 후, 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과 함께 마지막 결론이 적혀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지훈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가디언. 회사를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박진수를 심판한 그 위대한 영웅의 정체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방송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지훈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의 귓가에서 사라졌다. 오직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선명한 글자, 친자 관계 확률 99.999%만이 그의 의식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가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멈췄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그 빈 공간을 거대한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해일처럼 덮쳐왔다. 가디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농락하고 철옹성 같던 케르베로스를 단 3분 만에 무너뜨리고 박진수의 추악한 제국을 그의 가장 빛나는 무대 위에서 심판한 신과 같은 존재. 그 경이로운 천재의 정체가 고작 5살짜리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가 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그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외면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가 느낀 것은 환희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바나나 우유와 최고 사양의 컴퓨터. 그것은 괴짜 천재의 기행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소원이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통제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박진수의 체포 소식에 흥분한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아수라장이었지만 그 모든 혼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만나야 한다. 지금 당장 그 아이와
민서연을 만나야 한다. 그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차에 몸을 던졌다. 엑셀을 밟는 그의 발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서울 변두리의 그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지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5년 전 서연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날이 떠올랐다. 차갑게 등을 돌리던 자신의 모습.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깊은 절망과 슬픔. 그는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을 때 그는 그녀의 곁에 없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홀로 아이를 낳고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난 5년을 어떻게 버텨왔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울이 자신의 아들.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도왔을까? 자신을 버린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엄마가 다녔던 회사를 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자신이 아들에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끔찍한 아버지라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오열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5년 전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지훈은 다시 차를 몰았다. 마침내 익숙한 골목길,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삐걱거리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아 올라갔다. 그 짧은 계단이 마치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 현관문 앞에 선 그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이 모든 죄를 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지친 하지만 놀랍도록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를 향한 원망이나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작은 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한울이 자신의 아들, 지우는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너무나도 깊고 투명했다. 지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서연과 아이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IT 업계의 황제, 그 오만하고 냉철했던 강지훈이 한없이 나약한 한 남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에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를 믿어주지 못했어. 내가 너를, 그리고 우리 아들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서연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5년간의 서름과 고통이 그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린 한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두 사람의 슬픔이 가득한 정적을 깨고 한우리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있는 지훈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손을 들어 지훈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손길에 지우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 듯한 따뜻하고 맑은 눈빛이었다. 한우리는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지훈을 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그 한마디에 지훈의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팔을 뻗어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낸 위대한 여자를 함께 끌어안았다. 5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세 사람은 마침내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만났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거짓말처럼 모든 소란이 멈추고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서로를 보듬어안은 세 사람의 모습 위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